2017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였습니다. 산업화는 성공했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금속재료 PD 김도근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케이트의 역할 및 책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나 개인, 단체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출한 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산림을 조성하거나 해양 등에서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유망한 기술이 있는데요. CCUS 기술이라고 합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하는 기술과 저장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바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또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왜 하필 2050년일까요? 기후변화협체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씩 상승하며 온난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 주요 영향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2도로 상승할 경우 지구는 폭염과 한파로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해지고 물 부족 인구는 최대 50%로 증가하며 해수면은 0.9m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2016년 파리협정,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세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에 가입하였고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등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6개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유럽, 미국보다 높고 그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 산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었습니다. 또한 주요국 대비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 역시 탄소 중립 2050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 제시한 3대 정책 방향, 10대 과제를 통해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3대 정책 방향은 첫 번째, 경제 구조의 모든 영역을 저탄소화하는 기술. 두 번째,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세 번째, 탄소 중립에 대한 전사회적 공정한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신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로해서 케이트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케이트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R&D 전략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의 49.5%를 차지하는 산업 부분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인 케이트가,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인 캐탭이 담당하게 되며 두 분야가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략 수립 시에는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사항을 확인하여 기술 로드맵 및 추진 전략을 수립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강, 석유화학 등 대표적 탄소 다배출 업종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기획도 착수합니다. 산업 분야 탄소 배출의 근본적 저감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다배출 업종에서도 과거와 전혀 다른 신산업 공정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그간 기존 공정의 효율성 향상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신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제품 생산 공정이 아닌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업종은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선박 등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직결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방향 도출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라는 기대 성과 뒤에 기술 개발 및 설비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 개발 난이도,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 등 고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철강 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억 1,300만 톤입니다. 재선 공정 배출 비중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제강 및 아병 공정의 배출 비중은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쇳물을 만들어내는 재선 공정에서는 석탄을 환원제와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는데 이때 원료를 대체하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수소환원 제철법입니다. 수소환원 제철법은 탄소 환원제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환원제 반응 생성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수소환원 제철 기술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설비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최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및 전기로의 설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산물 재활용 등을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비고로 방식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높은 고로 대신에 전기로 방식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 투자 방향이 수립된다면 친환경 철강 산업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려운 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 또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케이트가 선제적,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50 탄소 중립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각 산업별 핵심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